결정하는 날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위기,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의 발언이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무정부주의자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노미 상황을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누가 합니까?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을 누가 지휘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발언을, 그런 흉측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탄핵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하야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얘기를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를 앞서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 표결 결과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오늘로써 일단락을 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보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정 수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가적 대의를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현 당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모두 당에 제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오늘 하는 이런 날입니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정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혐의로 국회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고 또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그러한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직무 유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시겠지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나 또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제 특검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판결 정도의 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아주 중차대한 통치 행위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5,500만 명 중에 단 한 명에게만 특혜가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바로 직무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도록 그 중차대한 업무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정도의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일반 사인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저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의 조사도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론과 반론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바꾸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이 조사가 이제 막 시작 아직 특검에 의한 판결이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특검에 대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회는 모든 것에 앞서서 바로 이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 관련됐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그러한 의혹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이 중대한 오늘 판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했던 말씀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당론으로 4월 사임 6월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당론을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당론을 변경할 때 나와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면은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은 중요합니다. 더더욱 국민 다수의 민심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내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도 어떤 민심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시위도 또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시위와 시위대의 숫자와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도 방향을 정하자든지 가이드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저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이따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상당하게 제가 말씀만을 좀 자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광장의 여론 때문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내용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정진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탄핵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것과 탄핵이 통과되면 모든 정부의 장 차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이 야당의 주장이 바로 이 탄핵의 또 다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도저히 법치주의에 맞지 않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탄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법률이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있어야 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기준은 법치주의여야 되고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상식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대의 숫자와 여론조사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대의 숫자와 그리고 여론조사가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운영,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될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바로잡는 그 방법이 꼭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에 기초하고 결코 여론조사나 또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진 의원님 말씀. 오늘 5분 발언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도 거부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 전달 수단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 5분 발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왔던 내용을 읽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정치권마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11월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총리제 요구도 받아들였고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한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고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12월 2일 새누리당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헌법적, 탈헌법적 발상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당의 집권을 위해 국정 마비가 되어도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멈추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짐에 대한 허탈감과 좌절감으로 크게 분노하시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 있고 특별검사는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도가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의 효력마저 정지시켜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과 선동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대통령 탄핵 문제를 중단되는 대통령 탄핵 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분열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광장의 분노를 우리 국회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 정쟁 중단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국정 파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국가적 혼란을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막아냅시다. 오늘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신문에 기고된 팔순 어르신의 말씀을 소개하며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최소의 예우를 해드리자. 총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그를 뽑은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요. 용서 없는 단죄는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요. 가장 나쁜 자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까지만 공개를 하고 이후에는 비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장재현 의원님, 자,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의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 결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의 문제고 대통령과 헌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지내오고 계십니까? 결국 이것이 저희가 지은 업보죠. 사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또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선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선의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윤리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데 저희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었죠. 아까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반박을 한다든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생중계로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잘못은 그냥 단순히 주변 관리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정말 현실 인식이 결여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와대를 드나드는 보안 손님은 뭡니까? 그렇게 보안 손님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추천한 장관, 수석들이 임명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고 외교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드레스덴 선언 같은 문구들이 그런 그룹에 의해서 문장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했다면은 이것은 정말 단순한 그냥 게이트가 아니라 저는 명확한 헌법 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반헌법적이고 반원칙적이고 반법률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목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후보지만 우리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운 결정을 오늘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중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저는 단순히 촛불 민심이나 여론조사나 우리에게 하루에 1000통 이상씩 걸려오는 전화나 메시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은 옳은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탄핵이 가결되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탄핵이 부결되면 더 큰 문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정 혼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탄핵이 부결되는 것이 국정 혼란 또 하야 정국으로 더욱더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정이 이미 마비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로서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회의, 정상회의에 나설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안보라든지 외교 문제에서
큰 구멍이 뚫려도 이것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염려하는 가장 큰 국정 공백입니다. 차라리 탄핵이 가결돼서 합법적이고 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차선의 선택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절대 이 탄핵 국면을 조기 대선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탄핵 전략을 짜고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런 것은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측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즉시 하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대통령병이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우리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야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만큼은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표결에 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비공개, 공개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오늘 참 엄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권성동님 잠깐만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공개로 하시는 게 좋을지 비공개로 좋을지 자, 저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되면 아니, 두 분 공개하셨으니까 저도 공개하십시오. 네.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 문제로 지금 싸우겠습니까? 의원님들 네. 그러면 자,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로 하시는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분들 이은건 의원님, 일단 결정하시고 하시죠. 네. 사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회를 드려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의원님들 자. 결정해 주시지요. 자, 이은건 의원님, 예. 우리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님 두 분이 공개로 탄핵 반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형평을- 김영호 의원님은 그래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예, 탄핵 찬성 입장에 있는 의원도 두 사람 하는 것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의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권성동 의원께 굳이 하신다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님들만 하시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이정현 대표님처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지난번 우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앞장서서 야당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거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범민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새누리당이지만은 어떻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노동개혁, 세율 인상 문제, 이런 정책적 문제는 굳이 여론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론을 존중하되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론과 다른 결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라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냐,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3번에 걸쳐서 사과를 합니까? 우리 당은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합니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미 확인이 된 문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서 지금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 당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헌법이 규정한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뭐 특검 수사가 안 끝났다, 뭐가 안 끝났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게 변명사유가 됩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사는 물론이고 특별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한다면서 특검에 가서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검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논리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도지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은, 구속 기소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불소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다른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입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 유죄 확정이 다 되고, 유죄 확정이 되면 그 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중에서 사임하는 수밖에 없으면 유죄 확정이 되면은, 그럼 그동안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의 생명은 책임감과 도덕성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할 때 새누리당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인 만큼 이 절차에 따라서 탄핵 결정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고 또 부결이 되면 그대로 또 수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지성 원내대표나 이정현 대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탄핵으로 제대로 헌정 질서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오늘 탄핵 결정이 되면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당이 어떤 얘기를 한들, 개헌을 얘기한들, 야당을 비판한들 이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국민은 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인 탄핵 절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당이 제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핵 절차를 이용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사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 야당에 맞서 싸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자유토론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로 하시겠다고 원하시면 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비공개로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당 원내 행정부 실무진을 제외한 원내민의 투자진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